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주차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월 첫 모의고사 보셨죠? 기분이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재영고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편에서는 일치불일치와 그리고 문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소재편에서는 인물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소재편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소재편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것과 함께 이 내용이 어떤지를 좀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 출제가 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소재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수능 연계 교재를 따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풀고 또 내신 준비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26페이지 21강의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미리 사전 지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그런 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일단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스텝으로 정리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주어진 대로 이 문법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 문제 내용 정리하고, 세 번째는 연계 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문법 문제였었어요. 1번은 is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까지는 주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주어의 코어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One possible disaster resulting from warmer temperature in northern areas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주어의 핵을 one possible disaster를 찾을 수 있으면 이 뒤에 있는 is가 틀릴 게 없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where가 나옵니다. 2번에 where. 관계사절에서 이게 관계 부사 자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떠한 관계대명사 자리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는 많은 문법 수업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를 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법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구조보다는 의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서 where의 선행사인 the equator가 뒤에 관계사절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의미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의미를 접근해 볼게요. 이게 이 글이 주어진 2번이 맞다면 관계 부사 자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러면 관계 부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소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it,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it, 그것이 warms, 따뜻해지고 올라온다. 어디에서? 적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관계 부사로서 맞는 자리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도에서 그것이 따뜻해지고 올라온다. 근데 만약에 이 2번이 정답, 문법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게 되려면 관계 부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사 자리니까 관계 대명사 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선행사 equator가 이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 비어있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시 적도를 데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뭐 올리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건데 이게 아니게 되는 거죠. 즉, 이 장소는, 이 자리는 where의 자리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선행사를 가지고 관계사절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의 enter는 오늘의 키 센텐스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Large amounts of fresh water까지가 주어. enter, 동사네요. 네, 이 많은 양의 민물이 담수가 들어갑니다. The North Atlantic. North Atlantic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 Off Greenland. 그린란드에서 나온 담수들이 North Atlantic으로 들어갑니다. 뭐 할 때? As the ice melts. 얼음들이 녹을 때.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North Atlantic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별로 물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could shut down.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 앞에는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동사 자리로 쓰였었던 이 enter의 형태가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의미상으로 fresh water가 North Atlantic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enter 링으로 바꿔주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은 바로 이 3번의 enter가 entering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였습니다. 자, 4번 This could trigger an ice ag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n ironic consequence in global warming, but one. 4번에 one 나와 있잖아요. 4번의 요 one은 1, 2, 3에 얘기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대명사 원입니다. 선생님이랑 이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정대명사가 문법상 틀리려면 두 가지의 케이스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부정대명사 원이냐 아니면 그 자리가 부정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이세 자리인 거냐, 지시대명사 이세 자리인 거냐. 이 두 개의 차이는 부정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에 어가 붙어있는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명사를 얘기할 때 대신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이고 지시대명사 it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할 때 사용하는 게 it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에서 이 원의 자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 it의 자리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문법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I lost my bag yesterday. 내 가방을 어제 잃어버렸거든요. I should buy new bag이 되겠죠. 근데 내가 잃어버린 백이랑 같지 않은 거니까 백은 백이지만 같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백을 대신 받는 부정대명사 one이 들어갑니다. I should buy new one. 새 거 하나 사야겠어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어제 my bag을 잃어버렸는데 I found 어제 그 잃어버린 그 가방을 찾은 상황인 거면 I found it 그것을 찾았습니다. in the morning. 자, one과 it의 차이점 아셨으면 두 번째 케이스. 사실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대명사의 one 부정대명사 once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이거는 수일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명사의 수일치 이야기는 앞에서 지시하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지시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명사가 맞느냐를 판단해야 하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좀 더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My computer does not work. 고장이 났습니다. Buy me new. 나한테 새 거 하나 사주세요. 컴퓨터였으니까 buy new one이 되겠죠. She does not like red roses. 빨간 장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she likes pink. 핑크는 좋아하는데 pink roses니까 pink one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려면 이
부정대명사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다시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once는 앞에 있는 unironic consequence를 대신하는 consequence를 받고 있거든요.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unironic consequence와는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4번 1의 자리가 맞습니다. 자, 5번엔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that은 관계대명사 자리이냐 아니냐 또는 명사절 접속사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법 문제에서 that의 밑줄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1번 문제의 정답은 entering으로 고쳐졌어야 했다 하는 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선생님이 이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지문의 내용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내용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심 키워드인 Atlantic Conveyor Belt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warm water.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냥 따뜻한 물이 아니라 첫 번째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as the Gulf Stream. 자, 여기에 이 warm water를 꾸며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sinking. 이 warm water가 어떤 거냐면 가라앉아요. 세 번째 또 움직입니다. moving back to equator. where it warms and rises again. 요 세 가지의 꾸밈을 받는 이 웜 워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면 이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보세요. 첫 번째,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요 이스턴 코스트, 북미의 이스턴 코스트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As the Gulf Stream, 멕시코 만류로서. Gulf Stream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선생님이 화살표 치는 것처럼 따뜻한 물이. 그리고 나서 sinking. 첫 번째는 moving up. 뭘로써? As Gulf. 멕시코 만류로서 올라가는 따뜻한 물. 그리고 두 번째는 sinking. 이게 가라앉습니다. 어디에서? Near Greenland. 여기에는 그린란드에서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moving back to the equator. 요걸 따라서 이렇게 적도 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것들을 합쳐서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글에서 다루고 있는 거 large amounts of fresh water. 근데 많은 양의 민물들.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entering the North Atlantic of Greenland. 그린란드, 여기에 선생님이 써놨었던 이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많은 양의 담수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많은 양의 담수들이 could shut down.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멈출 수 있냐면 because fresh water does not sink like salt water. salt water처럼 여기에서 지금 가라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린란드 근처에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요것을 방해하고 딱 멈춰있게 컨베이어 벨트가 끊기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현상이 could trigger an ice age. 이것이 아이스 에이지를 빙하 시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북미 지역과 유럽에.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 필자가 결론을 내렸냐면 an ironic consequence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의 ironic consequence이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역설적인 결과이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린란드에서 글로벌 워밍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담수가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찬물이 내려가고 다시 데펴져서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셧다운 되니까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못하고 찬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아이스에이지가 발생하게 된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빙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람 말에 따르면 ironic consequence이다 라고 하는 요 중심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수능이나 아니면 6월 목표이나 10월 목표에서 어떤 식으로 직접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 직접 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순서대로 따지면 총 4가지예요. 봐요. 어법.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어법, 두 번째는 빈칸, 세 번째는 무관한 문장, 네 번째는 순서, 다섯 번째는 삽입입니다. 다섯 번째는 삽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법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어법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2가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와 삽입은 이 지문만 가지고는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순서와 삽입은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주고 ABC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물어서 ABC의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 글을 읽어보면 요 글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를 A로 준다.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를 B로 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순서를 꼭 A, B, C여야만 이 글이 성립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삽입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를 빼낸 다음에, 한 문장을 빼낸 다음에 그 빼낸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넣게 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 지문 가지고는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수가 모자랍니다. 한 문장을 빼냈을 때 충분한 1번부터 5번까지의 위치를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한 문장을 빼잖아요. 그러면 요게 본문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1번을 주고요. 여기에다가 2번, 그러면 여기에다 어디 갔냐? 여기다 3번, 4번. 문장의 개수가 모자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삽입 문제를 직접 연계하기 힘듭니다. 그럼 2가지 유형이 남죠. 이 문제는 빈칸이나 무관 문장을 낼 수 있는데요. 뭐 둘 다 좋습니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봤었던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An ice ag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ronic consequence. 이 부분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그 글에서 주어진 키워드들을 가지고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무관한 문장을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는 순서 추론 문제였었어요. 순서 추론 문제는 이 주어진 문장에서 A, B, C의 순서를 받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이 1, 2, 3, 4, 5번의 선지는 모든 순서 추론 문제에서 이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A 하나, B 2개, C 2개로 시작하는 이 정확한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었던 선생님만의 노하우긴 한데 노하우 아니면 습관이긴 한데요. 선생님은 무조건 B번부터 풉니다. B번. 이 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B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The dams affect keystone species. First, they block the migration of salmon upstream to their spawning stream. 지금 뭐 keystone species 나왔고요, dam 나왔고요, 뭐 salmon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댐이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자, B번 풀어볼게요. In this example, 이러한 예시에서 one such keystone species would be the grizzly bear.
grizzly bear가 keystone species가 될 거다. 지금 주어진 글이랑 B랑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B번 앞에 A가 오든 C가 오든 해야 할 겁니다. B번 앞에 필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Without a large amount of salmon, 살몬이 없으면 grizzly bears cannot transport the amount of oceanic nutrients, 이 oceanic nutrients를 inland로, 육지로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12. Enrich soil for trees. 자, C번 볼게요. Scientists have created fish ladder. 자, C번은 지금 fish ladder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C번의 적절한 위치는 여기 이 살몬 얘기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C번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막혀가지고 사이언티스트들이 fish ladder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매니지먼트 스킴을 함께 만들어냈는데 이 매니지먼트 스킴이 어떤 거냐면 they transport the fish 물고기들을 옮겨줍니다 around the obstacles 그 장애물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을 옮겨주는 매니지먼트 스킴과 함께 fish ladder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have limited success.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네요. As salmon are separated from the ecological function of a habitat, other keystone species are impacted. 다른 종류의 keystone species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펑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거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영향을 받는 keystone species가 뭐였다? B번에 주어진 grizzly bear였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enrich soil for trees가 나왔죠? grizzly bear들이 잘못되면 tree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lack of vegetation cover CBA의 순서가 되게 되네요. CBA의 순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처럼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스텝은 뭐였었죠? 요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이 글은 원래의 요 Urban Green이라고 하는 책에서 온 겁니다. Urban Green. 건축학 책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찾아서 좀 읽어봤거든요. 건축학 책이었었는데 그 건축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책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댐의 역할에 댐이 이 건축학적으로 어떠한 생태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글이었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커다란 후버댐 아시죠? 후버댐과 비버의 이야기가 이 원래 글에서 등장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요 글이 등장을 했어요. 후버댐과 비버 얘기가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뭐 키스톤 species 같은 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되었었던 것이 살몬이었었는데, 그래서 댐이 생기면서 이 키스톤 스피시스가 영향을 받게 되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grizzly bears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grizzly bears들이 사는 숲에 영향을 주고 이 숲에 영향을 받은 songbirds라든지 뭐 small mammos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뭐 때문에? dam. The effects of dams가 이 글의 제목 정도가 되게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 직접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 같이 기억해 봅시다. 직접 연계가 되는 순서, 첫 번째 어법, 두 번째 빈칸, 세 번째 무관한 문장, 네 번째 순서, 마지막으로 삽입까지.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였었으니까 출제가 안 될 거고요. 삽입문으로 하기에도 문장의 숫자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직접 연계가 된다고 하면 어법, 빈칸 또는 무관한 문장이 되게 될 텐데요. 어법도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어법도 별로 어려운 게 없었고 5개의 어법 요소를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과 무관한 문장. 빈칸이라고 하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 Creating a gap at the center of ecological arch. ecological arch. arch는 모두 아시죠? 이러한 아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갭을 만들어요. 가운데 부분에 빈 곳을 만들면 이 아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치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고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뭐 keystone species라든지 뭐 ecological effect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와 관련된 문장을 주어지고 그 문장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빼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전체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총 2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풀어보셨던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첫 시간, 인트로덕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3월 모의고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어땠고 저 유형이 어땠고 나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고 못 달성했고 달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못 달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신 거죠? 믿고 있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음에 교실에서 볼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